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이나믹 그래프 레그 위드 아마존 넵튠 앤 베드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제가 발표할 것에 대한 좀 아젠다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 LLM부터 설명을 시작해서 벡터 레그 그리고 레그가 발전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레그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팁을 좀 적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구현한 아키텍처를 눈으로 보여드리고 실제 코드로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좀 진보된 그런 레고로 바꿀 수 있을지도 좀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발표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 전통적인 한국 기업에서도 일해봤고 그리고 이제 미국 스타트업에서도 일해봤고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동아리의 IT 동아리 다양한 도메인의 IT 동아리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클라우드 동아리도 있었고 아니면 뭐 VR로 게임 만드는 그런 동아리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좀 한 가지 공통적인 좀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그 발견하게 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줄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전통적인 한국 기업 다닐 때 음, 좀 어떤 게 좀 불편했냐면 되게 어떤 정책이랑 기획,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엄청 긴 시간 동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사실 새로 회사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회사에 있던 사람도 시간이 되게 길어지면은 막 까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잘 찾아오고 이거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기억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기억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제 퇴근하기 전까지는 A 안으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퇴근하고 나니까 팀원들이 막 열심히 해서 B 안을 갑자기 하기로 해놨어. 그럼 이제 전 다음날 제가 없었던 동안 있었던 일을 잘 팔로우업을 해야 돼서 그런 좀 다른 방향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되게 간단한 이제 대학생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거나 아니면 대회 같은 거, 대외 활동에서도 좀 경험한 내용인데 이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는 물론 그 만드는 내용은 많이 크진 않지만 누구 하나가 딱 책임지고 내가 이거 다 기록할게 이런 사람이 좀 없어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좀 시간이 좀 쫓기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지금 우리가 이거 왜 만들기로 했었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이제 기록에 의존해야 되는데 기록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상황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한 가지 문제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 가지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획이랑 이 디자인하고 이 프로세스 이런 게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게 어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하든 다 똑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 문제 의식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 목표를 좀 정하게 됐어요. 그냥 맥락을 이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동적인,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 소스 안에서 그 데이터 소스 간의 맥락을 좀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고, 이 꼴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 AWS 시스템을 사용해서 좀 구현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AWS만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좀 많았어가지고, 노션 같은 거 써서 프로젝트의 맥락이랑 의사결정 히스토리를 좀 기록하고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노션을 선택한 이유는 좀 더 자세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고민할 때 딱 그 어떤 슬랙에 누군가가 노션 웹훅이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훅이 네 뭔지 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노션 서버한테 내 서버 주소를 알려주고 그 노션 서버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내 서버한테 그 이벤트를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등록해 놓는 거고요. 그래서 노션 웹훅이 켜졌으니까 되게 다이나믹하게 라이브하게 그런 데이터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LLM이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에서 다루게 될 렉인데 제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LLM이 뭔지 아주 짧게 준비하도록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LLM은 좀 기본적으로 좀 주어진 문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면서 문장을 계속 생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네, 이것도 별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가져왔고, 아무튼. 이렇게 문장이 생성되고 또 전체 문장을 가지고 또 다음 단어를 생성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LLM이 동작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LLM한테 최대한 많은 지식,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좀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식을 컨텍스트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온 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레그인데, 그 레그를 앞서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LLM한테 컨텍스트 되게 많이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던 게 단순하게 그냥 제 논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샘 알트만이 리트인했던 그런 챗GPT 프롬프트 잘 쓰는 방법 뭐 그런 내용인데요. 짧게 말하면 대화하듯이 하는 것보다 보고서를 이렇게 직접 넣어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잘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많은 자료를 넣어줘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엄청 많은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결론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레그를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 발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레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레그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제 LLM은 자기가 학습된 시절에 배운 지식에만 좀 의존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러다가 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레그랑 함께 LLM을 호출하게 되면 외부에서 현재 라이브하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이 그 문서를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이 레그지 그냥 흔하게 서버 개발하면서 DB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한 DB가 아니라는 거 오늘 좀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 레그를 진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라는 거를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2025년 자료인데, 첫 번째로, 비메오라는 플랫폼에서 레그 기반 챗봇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비디오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무슨, 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최근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비메오도 결국은 이제 영상 내용을 벡터로 바꿔가지고 벡터를 DB로 저장해서 그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AI 교수라는 걸 만들었대요. AI 교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질문할 수 있게 그 교수님이 없을 때 교수님한테 질문하시 할 수 있게 그런 만든 서비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엄청 많은 강의 자료랑 그런 것들을 벡터DB에 넣고 거기서 이제 레그를 통해서 LLM한테 전달을 해서 어, 질의를 좀 자세하게 하는 거죠. 이런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 사례를 같이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벡터 레그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될 순간이 옵니다. 네, 벡터 레그가 뭔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수님 PDF든 아니면은 뭐 인터넷 검색 자료든 뭐 그런 원본 데이터를 좀 잘잘하게 나눠요. 청크 단위로 나눕니다. 이 청크 기준을 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 원본 데이터를 청크로 좀 나눠서 각 청크를 인베딩 모델을 하면은 저 청크 같은 게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문자열일 거거든요. 이 문자열 같은 걸 인베딩 모델에 넣으면은 이 인베딩 모델이 각 문자열들을 이제 벡터화 시켜가지고 인베딩을 시켜서 저런 숫자들로 만들게 되고 저 숫자들을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게 이제 벡터 레그를 하기 전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으로 거쳐야 되는 작업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냥 레퍼런스 매테리얼을 벡터 DB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벡터 DB에 레퍼런스 매테리얼이 다 잘 나눠져서 잘 변환돼서 들어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그를 어떻게 하냐라는 걸 이제 순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유저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유저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똑같은 인베딩 모델에 넣어서 또 똑같이 인베딩으로 바꿉니다. 아까 제가 인베딩 하고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아까 청크들 나눠놨잖아요. 그 청크들 인베딩이랑 내 질문 인베딩이랑 비교해서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연관성 있는 질문을 좀 가져오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베딩 모델이 벡터 DB 안에 있고, 그 벡터 DB 안에 있는 걸 서치해서 지금 오른쪽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청크 단위로 나온 결과들이 여러 가지 배열로 나왔고, 이 데이터랑
애초에 유저가 했던 질문이랑 합쳐서 LLM한테 넣어준 다음에 이제 그 LLM이 응답을 보내주면 이 하나의 플로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레그로 LLM한테 챗봇 만든 플로우가 완성된 건데 사실 벡터 레그만 쓰면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경험해봤던 단점인데 예를 들면 여기 가상의 회사 A라는 게 있다고 치면 여러 정보 조각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질문으로 A의 영국 시장 판매 전망은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벡터 레그는 초기 주문량 그리고 분석가들의 긍정적 예측 이렇게 딱 A의 한정된 그런 청크들을 가져와서 답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전체 맥락을 파악하게 되면은 좀 옳지는 않은 답변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유사한 정보만 찾다 보니까, 이 물류 회사의, 이 물류 회사가 사용하는 무슨 뭐 인프라나 아니면 운하, 그런 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혔다. 그런 정보들은, 좀 가져오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런 좀 의미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이런 좀 밖의 정보들, A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A랑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A랑 연결된 다른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답변을 만들어야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제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좀 삼게 됐습니다. 어,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는 거를 좀 목표로 잡게 됐고, 이제는 아까 벡터 레그에서 위에 두 번째만 사용하게 됐는데, 밑에 두 번째도 어떻게 하면은 가져올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제가 오늘 아주 중심적으로 설명할 그래프 레그라는 건데, 이제 또 그래프 레그를 알기 전에 논리지 그래프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되게 알아야 될 게 많은데, 되게 간단하게 되게 보기 쉽게 설명해 놨거든요. 일단 논리지 그래프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그 막 사람이랑 장소, 사물 이런 걸 노드로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뭐 장소 이런 노드 사이에 있는 관계를 릴레이션으로 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냥 지도 막 그래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저희 이 티켓팅, 그 ACC 이거 컨퍼런스 엄청 참가자 많이 들어와서 빨리 끝났다고 하는데 관련된 제가 공지를 가져왔거든요. 이 공지에서 놀리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이 행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체가 돼서 노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행사의 상태, 이 릴레이션을 정하게 될 거고 이 상태는 조기 마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것 자체가 지금 놀리지 그래프 만든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말을 좀 섞어 쓰고 있는데, 노드나 엔티티나 다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티티들을 추출하고, 그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좀 추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게 놀리지 그래프화 된 거고, 이 세 가지를 트리플이라고 보통 명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발표하면서 트리플 하면 이 세 가지 그냥 이 흐름을 트리플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 좀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논리 실험을 좀 더 확장해 보면 트리플이 단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트리플끼리 엮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조기 마감의 후속 조치로 공지가 올라왔고 그리고 조기 마감의 이유가 급격한 참가가 증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지 그래프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리지 클립을 설계하다 보면은 자료를 넣기 좀 부족해지는데 이건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오늘 행사가 사실은 세부적인 좀 내용이 많죠. 주체가 있을 거고 정원도 있을 거고 대상도 있을 거고 이런 좀 어떤 노드나 릴레이션 사이가 아니죠. 노드랑 릴레이션이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정보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쭈루루룩 있는 게 이제 놀리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놀리지 그래프를 이해했으면은 이제 사실 그래프 DB는 이해를 거의 다 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그냥 저장되는 곳이 그래프 DB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놀리지 그래프 사용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구글 검색할 때도 지식 그래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구글 검색할 때 뭐 특정 인물 검색하면 그 인물이랑 엮인 인물도 나오고 그런 거에 다 놀리지 그래프 사용해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고 추천 시스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신발을 샀으면 그 신발 산 사람들이 다른 거 뭐 샀는지 확인해서 같이 보여주는 그런 되게 간단한 예시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LLM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LLM이랑 지식 그래프 합친 좀 그래프 레그 같은 게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최근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해하면은 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놀리지 그래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는 사실은 짧은 내용이라서 구축하기 쉬웠는데
이게 공지의 전문이 아니에요. 공지 전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하듯이 사람이 보고 막 노드랑 엔티티랑 뭐 릴레이션 다 구분해서 프로퍼티 싸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LLM이 나와서 이런 좀 내재적인 지식이 필요한 작업들은 다 이렇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지를 다 넣고 프롬프트를 적당하게 주고 트리플 뽑아주세요를 하면은 다 뽑아지고 이게 지금 간단한 그냥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제가 사용할 데모에서 진짜 이렇게 뽑아서 이 나온 아웃풋을 파싱해서 하나하나 DB에 넣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이 트리플을 뽑아낼 수 있는데 LLM이 이렇게 트리플을 잘 뽑아줌으로써 논리지 그래프 구축하는 게 되게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래프 DB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프 레그가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벡터 레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로우인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 레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저장소를 그냥 그래프 DB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그 인베딩 하던 순간을 익스트랙트 트리플 그냥 트리플 추출하는 과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음, 트리플 추출은 그냥 LLM한테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런 프롬프트 써가지고 그냥 트리플들 텍스트로 뽑아주세요 하고 그거를 알아서 그래프 DB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뭐 아까 예를 들면 운하라고 봤을 때 운하랑 연결돼 있는 또 다른 릴레이션이랑 노드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가져오면 되고 정확히 말하면 다 가져오는 거 아니고 또 너무 다 가져오면 데이터가 많아서 뭐한 3뎁스, 2뎁스 이 정도만 가져오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그래프 레그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것대로 하면은 벡터 레그에서 그래프 레그로 전환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그래프 레그를 거의 완성했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제 발표는 이제 평범한 그래프 레그보다는 한 단계 좀 나아가 있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GIGO 되게 유명한 그런 말이 있는데, AI한테 똥을 넣으면은 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공감하는데, 여러분들도 프롬프트를 잘 짜야 되는 이유가 이거 같기도 해요. 잘 인풋을 잘 넣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인풋이 좀 못생긴 상태거나 인풋이 좀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싶으면은 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의 표에서 레퍼런스 머티리얼 자체가 똥이에요. 그런데 이 똥에서 트리플을 추출하고 그래프 DB에 넣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 계속 이상한 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저가 쿼리했을 때 나와 같이 나오게 되는 다른 지식들이 이상한 지식들이 들어가고 그게 유저들은 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상한 데이터가 안 들어가게 할지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 인더 루프라고 말이 좀 어렵지 그냥 이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직접 그 데이터를 좀 보정해주는 그런 플로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거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중간에 프로세스 하나 더 추가하고 이상한 데이터가 왔을 때 이 프로세스에서 이 데이터가 이상한지 좋은지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결과 너무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싶으면은 유저한테 다시 보내요. 이 데이터 많이 잘못됐다. 유저가 다시 그 피드백을 보고 반영해서 머티리얼 데이터에 넣고 다시 처음부터 돌리면 되겠죠? 물론 다시 빠꾸 먹을 수도 있는데, 잘 된다면 아마 유저한테까지 결국은 좋은 응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먼 인더 루프를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이제 AWS에 어떻게 아키텍처를 짰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 그냥 API가 호출할 수 있는 구조 짜놓고 그리고 노션이랑 연결해놨습니다. 노션 API도 사용해서 필요할 때 노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도 했고 그리고 노션이 웹훅을 사용해서 우리 서버한테 라이브하게 업데이트 해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워치 제가 그 그래프 레그라고 했지만 그래도 벡터 DB는 웬만하면 쓰거든요. 그래프 DB만 쓰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AWS 제공해주는 이제 벡터 DB인 오픈워치 서비스를 사용할 거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오픈워치 서버리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서브리스 다 아시겠지만 뭐 클러스터 관리 안 해도 되고 뭐 알아서 확장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돼서 오픈서치 서버리스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 아까 아키텍처에 음, 로직을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데 이 벡터 DB에는 일단은 이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과정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청크로 나누고 그 각 청크를 텍스트 인베드로 바꾸는 과정을 로직을 추가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락에서
모델 하나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코이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베드 멀티링결이라는 거 사용할 건데 결국 이것도 그냥 인베드 모델이고 저 모델한테 저 션크를 넣으면 저 텍스트 인베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온 텍스트 인베드를 벡터 DB에 넣을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덱스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테이블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저 테이블에 저 텍스트 인베드들이 잔뜩 쌓이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유저가 질문했을 때 답변할 것도 준비해야 돼서 유저의 질문 똑같이 인베딩하고 벡터 DB에서 서치해오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어, 첫 번째 그 오픈서치 적용하는 게 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핵심적인 넵튠이라는 AWS 제공하는 그래프DB 서비스가 있는데요. 넵튠을 사용할 거고 넵튠도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리스 옵션 사용해서 뭐 온디맨드로 뭐 비용이 90% 절감 뭐 이런 장점이 많았는데 넵튠도 서버리스 옵션으로 사용해서 제가 프로비저닝 했고 넵튠을 사용해서 이제 익스트랙트 트리플을 할 거고 이 트리플은 베드락이 제공하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할 건데 아니 클로드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를 빨리 수정해서 클로드 소네트 4로 바꿔놨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 그래서 저 클로드로 이제 그 유저들의 데이터 청크들에서 트리플을 추출해서 넵튠의 이 서버리스 클러스터 안에다가 저장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엔티티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자꾸만 앞에서 말 안 한 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하는 건데 엔티티가 예를 들면 뭐 트리플이라는 게 추출이 될 때마다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네. 뭐 예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프로젝트 A라는 것만 봐도 프로젝트를 영어로 쓸 수도 있고 한글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노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노드들을 잘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장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지식인 줄 알고 계속 저장하거든요. 이거 사실 좀 잊어도 되고 저는 필요해서 넣었고 결국 벡터DB에도 노멀라이즈드 된 엔티티를 저장하는 그런 걸 좀 저장해 놔서 궁극적으로 이제 트리플을 추출했을 때 트리플에서 나온 노드들이 이미 노멀라이즈 된 엔티티에 있냐라고 물어보고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미 뭐 같은 내용인 게 있다 하면은 그걸 저장 안 하는 거고 아니 그걸 사용하는 거고 그 트리플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복잡해졌는데 엔티티 노멀라이제이션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네튠까지 연결해서 완성했고 그 다음에 휴먼 인더 루프를 구현해야겠죠. 이건 그냥 로직으로 구현하면 되는데 트리플 익스트랙션에서 예외 처리를 하면 돼요. 트리플 익스트랙션에서 뭐 LLM한테 트리플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거 뭐 이상한 응답 줘라 하면은 이제 알아서 그냥 에러가 나갈 거고 그 에러가 이제 노션 API 사용해서 댓글을 다는 기능을 추가하게 될 거고 그 댓글 내용도 결국은 LLM이 지원하겠죠. 그리고 댓글이 달리면 유저가 이제 그 노션에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휴먼 인더 루프 기능이 완료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래프 DB에서 그래프 서치하는 로직까지 완성하면은 이제 저희 아키텍처가 끝이 나는데요.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 더 해야 돼요. 이 노션이 웹폭 보낸 걸 큐에 넣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큐에 안 넣으면은 노션이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알림 계속 보내요. 그래서 큐에 하나 쌓아서 바로 그냥 성공했다고 보내고 큐에 쌓인 거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키텍처입니다. 사진 감독, 이 영상도 올라가니까 네. 아무튼 뭐 데모 보여드릴 건데 데모를 저는 사진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제 원하는 속도로 넘어갈 수 있게. 일단 테라폼 코드를 전부 이제 바이브 코딩해서 만들어 놨고 여기 왼쪽에도 이제 그 람다에 올라갈 함수들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람다에 올라갈 함수들을 람다에 올리려고 이제 빌드를 했습니다. 뭐 빌드하고 압축하고 이런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된 파일들이 있으면 테라폼에 이제 어플라이 해서 테라폼 인프라를 쭈루루룩 만들어주고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이 되고 이제 요 API 게이트웨이 인보크 URL 뭐 이거를 이제 그 노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웹북 쓰려면은 노션이 어떤 URL인지 알아야 돼서 노션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제 노션에 들어가 보면은 웹북이 있고 지금 인증하라고 뜨죠. 인증을 하면 되는데 인증은 그냥 우리 그냥 클라우드 플레이어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아니죠. 클라우드 워치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이상한 응답 하나 와 있다고 오거든요. 저기 이제 키고 저 키를 그냥 등록하면은 이제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노션 제가 이거 되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전
자료가 많이 없어서 찾기 어렵거든요. 웹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훅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노션에 옵션 보면 연결할 수 있고, 그 내 계정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을지. 전 테스트나 예모로 방금 그 웹훅 만들었는데, 테스트 연결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 하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감지할 거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고,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노션에다가 어떤 임의의 회의록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제 엄청,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건데, 회의록을 완성해 놨는데, 이렇게 회의록을 입력하고 나면은 노션 서버가 몇 분마다 감지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구나 하고, 웹훅 호출을 하게 돼요. 웹훅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웹훅 호출되고 나서 아까 제가 람다 엄청나게 많이 정의해둔 것들이 로직을 돌면서 뭐 트리플 추출하고 뭐 DB에 넣고 인베딩하고 DB에 넣고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글씨가 많이 작아서 그냥 이거는 없던 걸로 하고, 여기 보면 인덱스가 지금 두 개 만들어져 있어요. 오픈서치에 제가 인덱스 두 개 만든다 했죠. 하나는 이제 그 청크들 인베딩 한 거, 또 하나는 각 노드들, 동의어인 노드들을 인베딩해서 서로 비슷한 것들이면 똑같이 처리 안 하게 이렇게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오픈서치 AWS 사용하다 보면은 이 대시보드도 좀 접근할 수 있게 해두거든요. AWS가 준비해 놓은 건데, 이렇게 대시보드 들어가서 보면은 각 그러니까 각 청크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어, 뭐 기술 부채 의견 막 이런 것도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런 좀 키워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DB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어? 제가 사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거는 텍스트 인베딩 된 게 아니라 키워드 인베딩 된 거 갖고 온 것 같아요. DB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온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방금 오픈서치에서 벡터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넵튠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넵튠에서 보면은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저기 지금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서버리스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리스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넵튠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세이지메이커 간단하게 써서 노트북 만들고, 그 노트북을 넵튠이랑 연결해주면 이렇게 깃더랩에서 쿼리를 막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태들 뭐 쿼리를 좀 날려놓고, 이 다음에 이제 쿼리를 날리면 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SQL 쓰는 것 같죠? 매치, 옵셔널 매치, 뭐 리턴 이런 식의 문법을 쓰면은 오픈 사이퍼라는 문법으로 쿼리가 날아가고, 그 쿼리 결과가 이렇게 시각화로 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밑에 파란색 부분도 있고 노란색 부분들도 좀 있고, 어떤 거는 노란색 끊겨 있고 연결돼 있고 이런 건데, 파란색부터 보면, 이것도 제가 말 안 한 건데, 노션에서 페이지 단위랑 블럭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저는 저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이 어떤 페이지에 나왔는지를 그래프화해서 저장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란색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작지만 잘 읽어보면은 여기 스마트봇, 뭐 참가자 이름 막 있고, 그리고 고객 만족도 점수 막 있고 막 이렇게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들이 엄청 많이 저장돼 있고, 그리고 단일 트리플들이 아니라 트리플의 트리플 뎁스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LLM한테 짜달라고 해서 나온 트리플을 합쳤을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프로세싱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쿼리를 날려봤는데, 제가 두 가지 컬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좀 답변하기 쉬운 거. 뭐, 답변하기 쉬운 거는 내가 노션에 쓴 거죠. 노션에 쓴 거를 물어보니까 노션에 쓴 데이터가 당연히 나오고, 근데 노션 안에 제가 자세하게 안 써둔 데이터 넣었더니 이제 컨텍스트가 없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둔 그런 LLM 답변이 나왔는데, 어?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저희 아키텍처가 노션 이 페이지에 댓글을 직접 달게 돼요. 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달게 되는데, 질문을 남기는 거죠. 이 문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서 좀 댓글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직접 댓글을 리솔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저런 질문이 있구나 하고 이제 답변을 좀 달아주면, 다시 한번 댓글이 추가된 이벤트가 웹북으로 동작해서 다시 우리 서버한테 와요. 댓글이 추가됐다. 어떤 댓글이 왔냐.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트리플을 다시 추출하고, 또 벡터 인베이징을 다시 하고, DB를 다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휴먼 인더 루프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쿼리를 다시 날려보면 이제 아주 자세한 답변이 나오죠. 이제 방금 제가 추가한 답변 말고도 그거랑 또 연관된 다른 답변들이 밑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똥이 들어갔을 때 잘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까지 좀 데모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엄청 어려운 이 제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AWS 그래프레그 툴킷이라는 거를 2025년에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한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좀 메인으로 공개했고 이거 스크린샷 찍을 때만 해도 막 11시간 전에 커밋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활발한 그런 라이브러리고 이걸 사용하면 어디까지 커버가 되냐? 이 코드를 좀 보면 이해하기 좀 쉬운데 지금 이게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놀랍게도 문서, 그러니까 데이터 머테리얼을 가져올 링크를 놔두고 그 링크를 웹 페이지 리더라고 그냥 지금 링크를 웹으로 넣어가지고 웹 페이지 리더를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웹을 읽어서 나온 거를 이 그래프 DB 클러스터 그리고 벡터 DB에 넣기 이렇게만 하고 레시컬 그래프 인덱스를 한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만 하면은 방금 제가 했던 로직 중에 상당한 부분이 처리가 되고 인덱싱 부분이 마찬가지로 쿼리도 유저가 쿼리를 보내면은 이제 쿼리 엔진이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쿼리 엔진을 이제 벡터 DB랑 그래프 DB랑 연결해 놓으면은 쿼리 보내면 알아서 그래프 DB에서 찾고 벡터 DB 찾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했던 아키텍처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진다는 말은 이 타란스프는 내가 짤 필요가 없는 코드예요.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DB도 제가 구축 안 해도 되고 클러스 생성까지만 하고 뭐 인덱스 설정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AWS가 알아서 해주는 걸 믿으면 되지만 여전히 이제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노멀라이제이션이랑 휴먼 인더 루프 같은 건 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커버 쳐주는 건 아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제가 두 개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는 이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가 그래프 레그를 좀 지원한대요. 지금 제가 갖고 온 모든 자료는 다 2025년 자료인데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이 그래프 DB를 사용할 수 있게 AWS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설정 되게 간단합니다. 그 베드락 서비스인데 이거는 베드락에서 데이터 소스 정하고 그리고 소스를 가지고 아까 계속 말한 임베딩 모드를 정하고 임베딩 모드를 정한 다음에 벡터 스토어를 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벡터 스토어도 쓰는데 이제 넵튠을 쓸지도 물어보거든요. 그래프레그 이걸 체크하게 되면 아까 그 한 단계 가벼워졌던 아키텍처가 더 가벼워집니다. 말도 안 되게 가벼워져서 이거 나 뭐 한 거지 싶을 정도가 있는데 결국은 근데 이렇게 돼도 어, 데이터 소스를 좀 S3를 바꿔주는 게 좀 편한 그런 단점도 좀 있고 단점은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저렇게 했으면 단점은 아니니까 단점은 아니고 어, 그냥 구조를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아키텍처 좀 많이 바뀌고 이걸 쓰게 되면 그리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커스텀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나 휴머인 드로프 로직도 좀 빠져 있고 그리고 노션이랑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AWS의 풀 매니지먼트 서비스 쓰면은 쓸 수는 있지만 이제 바람직한 그런 워크플로우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걸 다 손으로 할 거면 그냥 새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필요 없으면은 이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 써보시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심플리파이 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레그가 좀 요즘에 어드밴스 되고 있는데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 논문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나이브한 그런 레그에서 이제 좀 프리, 프리랑 포스트 부분을 좀 추가해서 이제 앞뒤로 전처리랑 뭐 후처리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개념인데요. 저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안 한 거지만 좀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쿼리 라우팅은 사용자가 쿼리를 보내면 이 쿼리를 어떤 서치 엔진한테 보낼지를 정하는 거예요. 뭔가 기존 레그는 딱 정해진 서치 엔진을 통해서 검색하게 했었는데 쿼리를 보고 이거는 의학적인 질문이니까 의학 엔진 뭐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쿼리 제작성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쿼리를 완전 대충 막 쓰면은 쿼리를 예쁘게 바꿔주는 이게 프롬프트가 잘 동작하게 바꿔주는 그런 방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쿼리 확장은 내가 쓴 쿼리를 공식 여러 가지 질문으로 딱 나눠서 질문하는 겁니다. 쿼리 확장이랑 쿼리 리라이트는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전처리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고 수처리도 강화할 수 있는데 리랭킹이라고 이건 되게 많이 썼던 건데 검색해서 나온 문서들을 또 한 번 로직을 태워서 순위를 매겨서 그 문서들을 이제 순위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좀 있고 서머리는 문서가 엄청 길어지면은 요약을 해서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가져오는 그런 로직도 있고 퓨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잘 몰라요. 이거는 RRF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건데 대충 뭔지만 알아봤는데 이거는 어, 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퓨전 안 중요할 때 낑겨서 다행입니다. 퓨전은 몰라도 돼서 어떡하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퓨전을 사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네, 뭐 궁금하면은 제가 이 발표 자료에 남겨놓은 이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GPT가 논문 잘 읽어주니까. 그래서 사실 발표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네, 뭐 중간에 끊겼다 그런 건 없고 이거 완료되면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 언급된 마지막 그 레그 방법인데 모듈러 레그라고 제가 이것도 이해는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냥 논문 설명해 주려고 갖고 온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막 모듈형으로 막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레그 시스템을 껐다가 안 켜고도 이 중간에 이제 필요한 모듈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좀 로직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루프 패턴이라고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레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저장소에서 또 찾아오는 로직 그런 좀 되게 그렇죠? 사실 이론상 그냥 구현하고자 하면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이 좀 요즘에 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레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면은 레그가 좀 완료되고 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뭐 네,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뭐 배웠는지 마지막으로 좀 랩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사실 대학생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2번 챕터랑 3번 챕터 좀 빨리빨리 끝낸 것 같은데 네, LL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왜 레그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벡터 레그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벡터 레그가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래프 레그를 좀 설명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레그들 기법 중에서 되게 강화할 수 있는 기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휴먼 인더 루프를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AWS에서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코드랑 같이 보여드린 다음에 심플리파잉 하는 방법이랑 어드밴스드 레그까지 좀 제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